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의도한 바는 없지만 이 영상을 찍으려고 텍스트 자료를 짜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 자식 인여법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준비해 놓은 이 77세신데 작년이죠. 76세 이 신축년생 이 늦둥이 자식을 본 이 탤런트 김영건 씨 사주를 오늘은 좀 분석을 해볼까 그런데요. 물론 이제 시리즈가 인연법 궁합 남자 여자 인연운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만 주로 살펴볼 테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상의 선생님들 김영건 씨 사주를 잡은 걸 보니까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사주는요, 아예 다르고요. 이제 병술 연생이라는 것만 같고, 나머지는 아예 다르고요. 이 사주들은 3주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여기 3주까지는 같은데, 이제 전 영상에서 눈을 언급했지만, 이제 김영건 씨 같은 경우는 올해 77세시기 때문에, 이 태어난 생시의 간직 기운을 이제 주로 쓰시는 나이로 이제 훌쩍 이제 들어서신 거죠. 한참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인생의 이제 중년 이후니까 중년 이후 말년을 관장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사주명리학 공부하는 분들 계시면 굉장히 좀 욕이 날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혼외자를 두시게 된 자식하고의 인연법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연인 관계로 오랫동안 지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하의 여자분하고의 인연법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내용이 좀 깊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고민해봐야 될 어떤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몇 개가 이제 오늘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영건 씨 사주를 이렇게 나름대로 잡고서 이제 풀어내셨는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주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는 김영건 씨 이 집안 분들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지인분들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이 사주 중에서 어떤 사주인지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영건 씨 이게 살아온 굵직한 인생 스토리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연하의 여자분과 인연 맺고 늦둥이 출산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요. 이 추론내기를 이쪽 사주에 더 가까워요. 이제 그거는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제 관점에서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쪽 사주에 가깝다고 그랬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이 사주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풀 텐데요. 어쨌든 사주 명리학을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자기 이제 공부하고 싶은 이 욕이나 책들 구입해 가면서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런 시각을 가지시면 발전이 없으시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사주를 풀었는데 이분 사주 풀어내는 어떤 선생님 나름대로 관법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 사주를 풀어내는지 그 내용들 자체를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자꾸 이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걸 찾아서 이렇게 독학을 하셔야지 공부가 많이 늡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가 이 사주를 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분이 사주 이거 오화도 돈이고요.
사화도 돈이고요. 병화도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물 창고, 쉽게 얘기하면 돈 창고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여자로 봐버리면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오미 방합이라 그러죠. 방합에서 공엽 허자로 이 미터를 끌고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조상줄에서 넣어진 공엽 허자로 해서 들어오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45 이전의 인생에서 자식이 둘, 그렇죠? 여기 자식 하나, 둘, 이렇게 되고, 안방에 있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사시던, 이제 이혼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분이라면, 이분에서 봤을 때는 오미합으로 이 공여보자로 끌고 된 자식 하나,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수라합으로 끌고 도는 자식 하나, 이렇게 해서 이분스라의 자식이 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사업하시다가 부도를 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이제 뭐 이혼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96년으로 나와요. 이게 병자년 96년. 근데 우리나라 IMF가 98년에 터졌어요. 근데 96년에 이미 동남아 쪽 태국 방콕이나 태국 이쪽에서는 이미 동남아 쪽에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융 경로상 이 감염이 돼가지고 부도도 이게 오늘날은 세계 금융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외환방어 못 해내면 우리 IMF 때 이미 경험했지만 옆나라로 이게 그 외환방어 환율 방어가 취약한 달러 운영이 그 문제점이 있는 나라들은 이 외환방어 못 해내버리면 이 옆나라로 삽시간에 이 국가부도가 이게 서로 오늘날은 금융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이분이 독재하고 뭐 투쟁하고 해서 이게 군부 독재를 완전히 일소하는 이런 거에는 능했지만 이게 경제관념이 거의 그 당시 정치 대부분 그랬죠.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의도나 증권가에서 그 당시 이거 위안방 안 해주면 우리나라 부도 온다고 해도 그분이 이제 좀 고집불통이셨죠. 결국 그래서 98년에 우리나라도 IMF를 맞았는데 96년이 그런 시점인데 이미 동남아 쪽에서는 그 부도 연쇄부도가 국가들이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섬유 의류 쪽이 굉장히 이게 핫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섬유 의류 관련 이런 패션이나 브랜드 관련 이거 수출하던 기업들은 98년 이전에 이미 96년 이 동남아 IMF 때 대거 이거 부도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김용건 씨 이 전처 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쪽 일을 만약 하셨다라면 이때 96년 당시 부도를 맞았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이게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의 대형 부도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관련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 이 김용건 씨 관련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도 이혼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 10개 천간과 12개 지지 공부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 지지 관련 물상들도 잡아내는 노력을 이렇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특히 현업술사들은 더하지만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오화 자체가요. 이게 부도물상이에요. 부도물상. 이게 뭐냐면 적자부도가 아니고요. 흑자부도. 그러니까 장사나 뭐 사업은 잘 돼서 여기저기로 막 확장하는 와중에 뻥 터져버린.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경생, 유동성, 이 돈 그 회전하고 이런 데 오는 사업은 막 벌려지는데,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거는 많이 팔렸고 거래처도 확장됐는데 거기서 회수되는 자금상의 문제로 인한 이 흑자부도 물상이 바로 오화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자식이 이렇게 둘 이분한테 이분 수라로 해서 그리고 이 오화 자체가 부도물상. 근데 이 시기 중에 이제 이 사주 중에 3주 이 관장하는 이 시기 중에 이제 부도도 그 맞으신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사주보다는
이 사주가 더 맞다고 추론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혼의 이게 이제 그 연분난 오랫동안 그 서로 이게 정을 통하신 그 연하 여자분이요. 을사년생으로 나요. 을사년생으로. 그럼 자기 사주 안에 있는 이 사화도 자기 여자거든요. 그 인연법으로 치면은 제가 이 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 구간을 전전생, 전생, 현생, 내생 시주가 그리고 이제 분주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주잖아요. 분주까지 산출해내면 오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주는 가까운 근미래 내생이 아니고 내내생이에요. 먼 미래. 그래서 이 사주 자체를 오주로 이 분주까지 뽑아서 올려놓고 이걸로 아예 그 내정법이라고 그러죠. 점을 쳐버리는 이 전법도 있어요. 이게 오주계전법이라고도 그러고요. 이제 이거 잘 쓰시면 굉장히 사주 자체로 그냥 그날 오는 그 내방하는 상담으로 오시는 손님이 딱 내방한 시점 몇 분까지 딱 추론한 그 확인한 다음에 분주 하나 더 세워놓고 그분 사주가 아니고 그걸로 그냥 점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오셨고 이게 무슨 일이 있고 이제 일이 터진 거는 이 전전생 전생정이죠. 시간상으로 먼 시간 가까운 과거 먼 과거 이러니까 이래서 일이 여기서 터져서 현재 이분이 처한 상황이 이러고 가까운 미래에 해결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찌 될지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게 사주 자체를 세워놓고 점을 쳐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잘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사주 명리를 깊고 다양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주계전법도. 이제 이게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분 전생의 인연으로 이 뱀띠 인연할 수 있어요. 이러려 되면 이게 을사로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걸리는 내용들이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더 맞을 것 같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분 태어난 생시, 지금 이분이 쓰시는 이 기운의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이 다양하시더라고요. 정미시다, 경술시다, 신축시다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더 가깝다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확연히 그게 그거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갖기가 힘드네요. 근데 일단 이거를 그냥 여자로 놓고 보세요. 이분 이 을사년생 여자분이라고 놓고 보면 이 여자의 동태를 읽어주면 됩니다. 요 정미 여자는요. 정이합, 오미합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다 알려진 여자인 거예요. 천간에 투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은 뭐 그 화해, 요즘은 치면 꽃가게, 카페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을 갔다면 복지, 의료, 보건 이런 물상도 잡히는데요. 뭐 더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군인 경찰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 자체가 방송이 물상이에요. 방송 쪽 물상도 잡히고 이런데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여자 혹은 이 실제로 나이가 좀 든 여자 이런 물상도 잡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리는. 그래서 이거 저는 지우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천간에 투출됐으면 이미 다 알았어요. 이미 다. 근데 전혀 주변 분들도 가까운들 빼놓고 가까운들도 거의 몰랐다 하는 정도니까 이게 여자가 천간에 투출돼 있던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미생 생시로 생시 추론해 보자면 정미시주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경술하고 신축 둘이 남죠. 이 신축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회적이면서 몸매도 이게 갸름한 굉장히 좀 까칠한 스타일의 이게 도회적인 미녀고요. 경술도 이게 홍련미예요, 홍련. 그래서 성적 매력은 발산하는 여자일 텐데 이 여자는 좀 넙대대하면서 둔탁한 느낌 아니면 기운이 좀 어딘가 굉장히 세 보이는 느낌을 주는 여자예요. 이 경술 자체가 군인 경찰 이런 쪽에 이게 물상으로 많이 쓰거든요. 금융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모릅니다. 생신은 정확히는. 이 신축의 물상에 더 가깝다. 그런데 이 본인 신축이면 어때 됩니까? 요 축토가 이 김영곤 씨한테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런데 우연히도 또 이 늦둥이 그 늦둥이 자식분이 신축년생이에요. 신축. 이렇게 그대로 끌고 와버렸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정미 시주건 아까 지은 경술 시주건 혹은 신축 시주건 어느 시주가 들어와도요. 이 지금 이분이 밝혀진 거는 늦둥이 아들이 신축년생이기 때문에 신축년생을 그대로 인연법으로 해석해서 이 사주에다 집어넣어버리면요. 여 시주가 정미시건 경술시건 신축시건 어느 시건 간에 이게 말년에 이 자식 때문에 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김영건 씨가 건강하시고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큰 아드님이고 또 뭐 그 둘째 아드님도 계신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건재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하정우 씨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그 유명 배우고 이러니까 자기 또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경우에 혹은 아버지가 사회적 그 활동 능력을 상실했을 때부터 좀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이 신축년생 이 인연법에서는요 연주를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요거 이 신축 이거 간지를 여기다 이렇게 이분이 80세 이제 신축대원 들어오시는데 이 자식띠를 여기다 넣고 오주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돼요. 사주가 아니라 오주로. 그러면 이 신축년생 자식 기운이 이 사주를 안으로 들어오면 사주가 요동쳐 버리잖아요. 축수령, 뭐 축어 원진, 축축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놓고 풀 텐데요. 이제 할 얘기들은 다 나왔어요. 요 병신대원 중에 정사년에 결혼하신 걸로 나요. 당시 이제 김영건 씨 나이로 한 32쯤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아는데 이 김영건 씨 연세치고는 그 당시에 결혼은 보통 결혼 정년기들 많이 하셨으니까 결혼을 좀 늦은 결혼이시죠. 그럼 이 사주에서 봤을 때는 만약 쓰셨다 그러면 이 와이프 되시는 분, 그 이혼하신 와이프 되신 분 이전에 이제 여자도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는 사춘기 때 여자, 여기는 20대 때 여자. 그리고 이 두 분은 결혼하신 분과 그 전에 20대 때 사귀었던 여자분은 서로 아는 사이일지도 모르는 관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주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까지는 가시지 말자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궁합인연법 치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까 정미 씨나 경술 씨 같은 경우는 오수랍, 오미합으로요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버려요. 특히 그래서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정임합 오미합으로 척하다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냥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림 차려버립니다. 밖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밖에다 설령 그 두고서 집 근처 이제 이게 문밖의 여자라 그러거든요. 사주 명리학에서 표현할 때는 문밖의 여자를 두고 있더라도요. 여자가 천간에 투출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관계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 시주는 일단 아니고 경술 시주도 오수랍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이 현실에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 그래서 이게 신축으로 놓고 보면은 축어 원진 관계라 이게 떼내야 되는데 떼낼 수가 없는 원진 관계라. 그러면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런 관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식 하나 있는 이런 모양새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축 쪽에다가 신축 아니면 경술시, 신축시 아니면 경술시일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일단 그렇게 놓고 이제 신축시로 놓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죠. 이분은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게 기회대원 중 2008년인 당시 63세실 때 김영건 씨가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정령 파트에서 만나서 인연이 시작된 걸로 나오는데요. 63세 환갑 넘어섰나요? 이 해가 무자년이었어요. 이 무자년 이 사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임충, 좌우충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는 인연도 있다 그랬죠. 굉장히 강렬하게 뻗쳐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자기 몸궁하고 형충 치면서 들어오는 인연들은 이게 이제 임팩트가 워낙 강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합정돼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홀리게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방 하고 관계 가져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자년 겨울 되면 어떻게 되냐? 자축가 부부합으로 착 달라붙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만 아는 거예요. 이분들만. 그래서 이게 지금 2008년 무자년 당시에 63세실 때 드라마 정력 파티에서 만나서 2년 시작 이렇게 됐는데요. 이 정력 파티를 뭐 저녁에 하지 낮에나 아침에 하지 않잖아요. 무자 자체가 자수가 이게 해자축 새끼치 구간의 글자이면서 몰래 이렇게 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순간적으로 그냥 부주부식간의 관계가 돼버린 경우 가능성도 있고 겨울이면은 버는 순간에 홀리게 해서 그냥 부부합으로 쫙 빨려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경우도 있고. 만약 이 구간에서 어떤 2008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제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그 차이점은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때리고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이 관계돼 버리면 이거 이 끝이 안 좋아요. 나중에 끝맺음 할 때가 뭐 이렇게 관계가 정리될 때가. 근데 이렇게 자축합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면 이거 끊기 힘들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둘이 서로 오케하죠. 빨려서. 그런데 이제 더 추론을 해보면 이 을사년생으로 나오시는 연하녀분이 그냥 띠궁합으로 띠인협법을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김영건 씨 이 멍궁인 일주궁에다가 그러면요 이 을목은 오화에서 이거 홍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딱 김영건 씨가 딱 둘이 있을 때는요 김영건 씨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이 홍념 기운을 느끼게 돼요. 순간적으로 혹 하는. 그리고 이 본인도 김영건 씨하고 둘이 있으면 자기가 홍념 기운을 분출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을 이렇게 분출하게 돼요. 본인도 이 기운에 동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임수인 이 김영건 씨 일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화는요. 천을긴. 이제 사무경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 이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돈 여자 기운이면서 이 지장간 하나씩 읽어보세요. 무토는 자식 기운이고 김영건 씨한테 그 다음에 경금은 인성 기운이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천을기인이면서 이 김영건 씨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은요 일관계에서 문서 일거리도 끊임없이 넣어주고 천을기인 역할을 해주면서 자식 기운도 달고 있고 돈 기운도 이게 뿌리가 돼주는 이런 형태의 여자이면서 천을기 여자인데 본인한테는 홍념 기운 그리고 이 을사 자체가요 물상이 그냥 해석하세요. 을목이 꽃이요 이쁜 꽃 사과뱀 꽃뱀 그리고 또 이 을사가 뭐 뜨냐면 불새 새예요. 을목이 사화가 꼬리에 불을 달고 하늘을 그냥 날아가는 불새 물상도 나오고 이 여자분이 꽃뱀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물상이 을사간지 물상이 그런 물상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들의 시각이 아닌 이 두 분들의 이 사주명략적인 기운작용의 시각에서 보자면 서로 홀리갈 수 있는 충분한 관계고요.
서로 그 뭐랄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 그래서 을사하고 이 이모는 그런 관계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원진 관계 되죠. 일단은 이 임수가요, 이 신금을 이렇게 닦아주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은 추고 원진 관계 짜버리니까. 너를 어쩌자, 내가 너를 내 자식인 건 맞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관계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관계가 그냥 워낙 오래된 관계라, 당시 24살인 걸로 나오니까 현재는 한 38대시지만 85년생, 14년생과 2008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거. 십몇 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 자식을 본인 나이가 있으니까 갖지 않았으면 원했겠지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가버리면 사회적 시각을 떠나서 이미 부분하다라는데, 사실혼 관계 부분하다라면 없는데, 사실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 이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덜컥 신축년에 뭐 이렇게 임신, 왜 그랬을까요? 신축년에 이거 이게 그 12월인가? 그러죠. 그 하여튼 신축년 연말에 출산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확인해 본 바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출산이 좀 빨랐으면 경자년 때 이미 겨울에, 아까 이게 똑같은 무자의 자, 이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 해가 무자년 때, 경자년 때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얘기했잖아요. 전 영상에서. 해자축 구간은 새끼치기 구간. 그래, 이제 새끼치기 마음이 동한 거죠. 그래서 경자년에 이게 이 자오충 때리고 들어오면 임신하기는 힘들었을 테고, 경자년 겨울 무렵에나 자축합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임신을 했다라면 이 시기가 됐을 가능성이, 우주 대자연의 기온의 흐름상으로는. 그래서 자축합으로 해서 임신이 됐고, 그러면 출산을 했다라면은 이게 언제쯤 되었어요? 한 7, 8월, 그래서 한 9월, 10월 이쯤 되려나? 이제 저는 그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신축년에 이분 형사 고소 스캔들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 때라 못 된다 해서 여자 쪽에서 이제 이 형사 고소 들어오고 이러면서 좀 그 스캔들 터지면서 좀 언론에서 한동안 불거졌었는데요. 이 자식이 그대로 응기한 거예요. 이 신축이 이사주로 들어오면 축수령 때리고, 이게 이 둘째 자식하고 축미충 때려버리고 이런 관계로 가버리고, 이게 전처하고는 원진 짜버리고, 이게 엄마하고는 이제 엄마가 을사년생이니까 사축합이니까 사유축합이니까 같은 그룹이잖아요. 여기하고는 합치고. 그래서 이 축토가,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김용건 씨 건강을 크게 잃는다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재산 분쟁도, 이게 김용건 씨 재산, 명의로 된 재산 가지고 재산 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좀 탈이 있어요. 탈이 있을 수 있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상으로 인연입니다. 이 자식이. 그래서 김용건 씨가 현명하신 분이라면, 뭐 이제 다 자식이니까 셋 다 미리서 돌아가시 전에 자기 재산에 관해서는 자식들을 다 장성했으니까, 두 자식은 가족들 모아놓고 사전에 그 상속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놓고, 뭐 공증이라도 하나 해놓는다든지 이러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고 나서 시끄러울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친정 확인을 해버렸죠. 유전자 검식에서.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혼외자라, 뭐 친생 부인에서 뭐 좀 가면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그 친생 전보 확인에서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좀 그래서 이게 친자 확인을 해버리고 아예 호적까지 깔끔하게 입적해버린 시켜주는 바람에 이제 이 논란거리는 없어졌죠. 본인 아들인가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은 남겠다. 그래서 제가 이 추론한 바로는 김용곤 씨 사주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참 신기하죠.
뱀띠 그대로 전생에서 끌고 들은 일을 끌고 들어왔고, 자식은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분 김영건 씨 그냥 얘기 꺼낸 김에 건강을 잃게 된다면 어느 시기겠다? 지금 올해 77세시죠. 이 신축대원 중에 건강 한 두 번 크게 잃고서 아예 기력을 이제 상실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다행히 이분이 뭐 연대 의대 출신이신 걸로 나오니까 자기 뭐 친구 후배들도 그쪽 계통이 많을 테고 본인이 또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라 건강 관리하고 이러면 이제 자연수명은 크게 건강을 잃지 않고 자연수명을 누릴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기력은 이 대운 기간 중 관리 잘못하시면 많이 세력에 지시겠다예요. 그리고 이 신축이 만약에 이게 이 생시가 신축인지 모른다 쳐도 벌써 이게 대운하고 이 아들하고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 80살이 들은 신축대운하고 본인 연주하고는 버금감지 중첩 버금감지 일으키니까 아들은 이 시기에 이제 좀 힘든 시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 늦둥이 아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모르는 일반인이었다 김영건 씨가 아니고 이 사주는 이 세상에 19에서 이제 평균 40에서 60명 정도 존재할 확률이 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미리서 정리 안 해놓고 가족 합의하에 정리 안 해놓고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빼박 인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인연으로 와서 어쩌질 못해서 이게 추고 원진 관계 형성하는 인연으로 문 밖에다가 문 밖에 여자를 이렇게 걸쳐 두면서 자기가 이게 많이 이제 후원해줬겠죠. 인수가 이제 신금을 닦아주는 형태니까. 그러다가 덜컥 이제 이게 자식을 달고 있는 여자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사축합되는데 여기는 추고원진 가버리잖아. 여기 자식하고도 축미축 가버리고 축수령 가버려.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기운이 이리 흘러가고 이 여자분하고의 이 사주 안에서 인연관계라든지 이 늦둥이 신축년생 늦둥이 자식하고의 자기 사주 대운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사주 안에서 관계 모양새 생김새 이런 거를 미리 알아버리면 그 자체 개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이 배울 만큼 배운 분이고 또 자기가 이 가꾼도 아직은 가지고 계신 상태니까 자기가 건강 잃기 전에 가족 합의하에 이게 자기가 건강을 잃다든지 돌아가시고 나서 분란이 있을 만한 부분들은 미리 단돌이 시켜놓으면 좋은 거죠. 미리서 주변 정리를 해놓으면 그럼 서로 뭐 이렇게 자기 당신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래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인 걸로 나오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인생이 이 명예의 그 오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이미 이제 하정우 씨나 동생이 하현우 씨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분들도 이미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인생 살 만큼 살고 뭐 남의 가정사에 왈가불가하다가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주 명리학적 측면에서는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나왔죠. 이제 태어난 시를 모른다 할 때 이렇게 인생 흘러가는 스토리상에서 시를 추론하는 것. 그 다음에 사주가 이사주냐 이런 것도 이 흘러가는 인생 스토리에 따라서 이걸 추론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들 그 관계도 이 띠를 놓고서 보면 추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주 자체를 가지고도 점을 칠 수 있는 오주전법 같은 것도 이게 논리가 그런 논리에서 작동. 네가 해필이면 왜 이 올해, 이번 달,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분에 네가 왔냐 해서 분주까지 오주 딱 세워놓고 보면 그걸 음기라 그래요. 네가 이런 기운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시점에서 이 기운에 오주를 세워서 해설하면 너의 문제나 너의 해결책, 너의 흘러갈 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전법의 기초입니다. 응기론. 그리고 해필이면 그 시간에 네가 나를 찾아왔냐 이런 거죠.
당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기운을 가지고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이 문점을 하거나 상담을 하니까 그럼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나는 풀어줌이 이 전법의 이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